이재명 정부 출범 넉 달 만에 벌써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서울 전역을 투기 지역으로 묶고 주택담보대출 액수도 더욱 옥죄는 게 핵심인데요. 야당은 서울의 부동산 시장에 계엄을 선포한 격이다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같이 따져보시죠. 정확하게 예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대출 6억, 주담대 대출 6억까지 나오잖아요. 이거 4억으로 내릴 것 같고요. 그럼 마포, 성동 이제 묶겠죠. 예, 규제 지역으로 이제 묶을 겁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도 아마 묶을. 반박하기가 어렵지.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등 경기도 12개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해서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고 대출, 세제 등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낮추겠습니다. 야, 황현희 씨의 예측이 거의 그대로 적중을 했어요. 이현정 의원님. 네. 이제 15억 1,000만 원짜리 집을 살려면 대출 6억이 아니라 4억밖에 못 받습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11억 원이 있어야 집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 이제 정부가 시장 전문가들의 어떤 이 관측을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뭔가 시장의 어떤 판단보다는 결국은 시장에 다 예측이 가능했던 이제 그런 부분을 정부가 이제 뒤쫓아가고 있는데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지금 4달 정도 됩니다. 근데 벌써 세 번째 대책이 나왔지 않습니까? 저는 뭐 기시감이 드는 게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26번 이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만은 결국은 부동산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치 같은 경우는 정말 야당에서 계엄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정말 서울의 전 지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 전체를 지금 묶는 그런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네.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서울에서의 내 집 마련 또 내 집 거래 이런 것들이 거의 지금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가 큽니다. 예. 왜냐하면 아까도 보셨겠지만 대출 규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현금이 풍부한 분들 이외에는 실제로 서울 지역에서 갭 투자라든지 집을 산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꿈도 꿀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이제 돼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결국은 물론 지금 집값이 굉장히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어쨌든 간에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이해하겠지만 그러나 이런 아주 굉장히 어떤 이 광범위한 조치로 인해서 실질적인 실수요자들은 이제 거의 집을 못 마련하는 상황이 돼버렸고 예. 과연 이런 조치가 얼마나 갈까라는 그런 시장의 또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 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던 원인 중에 하나로 풍선 효과가 꼽히지 않습니까? 네. 규제를 했더니 그 옆 지역으로 계속 뻗쳐나가는 이 풍선 효과 때문인데 그걸 막겠다고 오늘 서울 전역과 또 서울 붙어있는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삼은 것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은 이제 이렇게 의도는 무슨 얘기인지를 알겠어요. 그러니까 수도권에 투자하지 말고 투자 풍선 효과가 생긴다 그러면 지방으로 더 내려가라. 그런 이제 의미를 지닐 수 있겠다고 보여지는데 예. 오히려 그런 그 돈이 있으면 주식 투자하라. 이렇게도 이제 대통령 말씀을 포함해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수도권에 집을 사고 싶고 또 사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 상황이라면 잘못하면 이게 그냥 질식사 할 수 있는 굉장히 동맥경화에 걸릴 수 있는 예.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결과적으로는 수요자가 없음으로 인해서 실제로 집을 팔아야 될 사람이 굉장히 많은 손해를 주고 집을 팔지 않는 이상 사실은 집을 팔 수 없는 거래가 없는 이런 것이 과연 어떤 시장의 어떤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규제를 통한 말하자면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 때와 비슷한데 어떻게 보면 부동산 시장에서는 실제로 보면 서울의 집값 자체가 예. 세계 평균에 비하면 아직까지 저평가됐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트렌드로 보면 일본과 비교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한국으로 오고 싶어 하는 외국인들이나 예. 그런 어떤 수요는 높아가고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매치시켜주지 않으면 상당히 나중에 큰 어떤 시장에서의 쇼크로 올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그 의구심을 들게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 부동산 전문가의 얘기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의 김인만 소장님 오늘 모셨는데, 소장님 일단 앞선 두 분 말씀 좀 들어보셨습니다. 전문가로서 오늘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 좀 총평을 해주신다면요. 일단 국토교통부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의 카드가 나온 것 같고요. 동원할 수 있는 규제 지역 카드. 우리가 부동산 규제라고 한다면 일단 금융 규제, 대출 규제가 있고요. 예. 세금 규제가 있고 이제 허가제, 한마디로 지역 규제가 있는데, 세금 규제는 나중에 하겠다.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예. 금융 규제, 대출 규제와 이제 지역 규제가 있는데, 이번에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 허가 구역까지도 지정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대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효과를 좀 따져보자면 뭐 거래량 감소, 상승률 감소 정도는 한 2, 3개월 정도 충분히 뭐 효과를 얻을 수는 있는데, 예. 근본적인 문제를 보자면 그러면 서울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 집값 올라간 집값이 떨어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근본 원인은 서울은 수요 과잉, 공급 부족 지역이거든요. 네. 이번에 97 공급 대책에서도 135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착공 물량입니다. 내년에 착공이 들어가도 2029년에 완공이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한 2028년, 9년까지는 입주 물량이 나오지 않는다는. 그래서 이번 대책도 공급 대책이 아니라 수요 억제책이다. 수요 억제 정책인데, 그러면 왜 시장의 수요자들이 최근에 앞서서 이제 규제 지역을 보게 되면 경기도 12개 지역들도 묶었는데 그쪽 예. 지역에 최근에 풍선 효과가 생기고 있었거든요. 예. 그러면 왜 이렇게 불안해서 사냐라고 이제 시장의 수요자들의 인터뷰를 해보게 되면 주식도 올라가고요. 코인도 올라가고 금값도 올라가고 집값도 올라가는데 내가 평생 열심히 모은 현금이 휴지 조각이 되는 것이 아닌가, 벼락거지가 될 것 같은 두려운 마음에 지금 뭐라도 하나 사자고 하는 마음에 지금 사고 있는데, 정부는 대출 받지 마, 규제 지역으로 지정할 거야, 이런 규제 정책이 나오다 보니까 일시적으로는 위축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예. 이 벼락거지를 피하고 싶은 이 구매 욕구를 막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